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새로운 시대의 북, 디지털 자산이 온다. 비트코인에서 NFT, 디파이와 메타버스까지 디지털 자산이 가져올 부의 기회를 잡아라. 정구태 지음 미래의 장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디지털 자산, 자산의 개념을 재설계하다. 인터넷과 비트코인. 인터넷은 오늘날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9년에 인터넷이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 기반 기술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어떤 원리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작동하는지에 관해서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다. 이제 인터넷은 일상이자 활용 가치로서 우리 생활의 일부로 깊숙이 자리 잡았으며 누구도 인터넷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는다. 2007년에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스마트폰은 우리 곁에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인터넷은 인간의 생활 양식까지 점차 바꿔놓았다. 후대의 사람들은 우리 세대를 비포 인터넷과 애프터 인터넷으로 나눠서 구분할지도 모른다. 또한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대중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는데 이는 마치 기존의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 즉 권력을 모든 대중에게 분산하는 효과와도 같았다. 금융업에서도 인터넷은 마찬가지로 혁신을 일으켰다.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는 금융기관의 탐욕과 감독기관의 방임으로 인해 사전에 예고된 인재였다. 무너져버린 금융 시스템의 피해는 결국 국민 개개인 모두가 고스란히 더안았다. 그래서 이듬해 1월에 중앙 집권형 금융 시스템의 폐해 반기를 들며 나타난 비트코인과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앙 통제기관을 배제하고 금융의 탈중앙화를 시도한 기술과 서비스는 혁신의 아이디어였다. 이중 지불과 위변조가 불가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터넷 기반의 전자화폐를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성공을 논하기엔 너무 일렀다. 실생활에 쓰이지 못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빠르게 달아오른 만큼이나 빠르게 식어갔다. 이후 수많은 서비스와 기업이 이 분야에서 실패를 맛보았다. 결국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점차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다. 그러나 현재 두 번째 물결이 우리를 강타하고 있다. 이 물결은 디지털 세상에 어울리는 진일보된 기술과 시대정신으로 재무장하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다. 우리는 그것을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른다. 의심과 확신, 그리고 믿음. 여러분은 어린 시절의 일명 색판 뒤집기라는 게임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앞뒷면에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각기 다른 색이 칠해진 네모난 색판을 두고 색에 맞춰서 편을 나누고 정해진 시간 동안 상대방보다 먼저 자기 색판으로 많이 뒤집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갈리는 지금은 의심하는 자와 확신하는 자로 편이 나누어진 과도기다. 어느 편이 먼저 상대의 색판을 자기 색판으로 빨리 뒤집을 수 있을까? 즉, 누가 먼저 상대방을 설득해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2017년의 비트코인 광풍이 정부를 비롯한 기존 중앙기관에 맞서서 소수의 개인이 주도하는 전투였다면 현재 디지털 자산 열풍은 기업과 개인이 모두 단결해서 동참하는 형태의 전쟁이다.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금융의 아이디어가
이 물결을 따라서 함께 흐르고 있다.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점차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세상에 심어주고 있다. 디지털 자산은 크게 두 가지 존재 목적을 가진다. 우선 하나는 순수하게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목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중에 막대한 현금이 풀린 지금 디지털 자산은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10분 발휘하고 있다. 테슬라, 트위터, 페이팔, 스퀘어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며 디지털 자산의 투자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목적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접목이다. 전 세계인의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업계는 지속해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는 화폐에서부터 음원, 그림, 건물, 증권 등 현존하는 거의 모든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디지털 시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연계 융합하거나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시대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자산이 갖는 매력이자 우리가 디지털 자산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 디지털 자산. 본서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의 기술을 분석하거나 설명하는 기술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필수 요소인 디지털 자산을 이해하고 관련 미래를 전망해 그 이면에 감춰진 인사이트를 나누고자 한다. 책의 내용은 디지털 자산의 본질적인 의미와 이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사회 모습, 제도적인 역할 등 크게 세 가지 부로 정리했다. 일부 디지털 자산 시대의 개막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등장 배경과 개념, 디파이, 증권형 토큰 공개 STO, 대체 불가 토큰 NFT,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등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본다. 2부 디지털 자산, 어떻게 미래를 바꿀 것인가에서는 스타벅스, 테슬라, 페이스북, 아크 인베스트 등 해외 기업의 디지털 자산 활용 사례에서부터 카카오, 네이버, 넥슨, 다날 등의 국내 기업이 꿈꾸는 미래상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3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디지털 자산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인 보완 등을 재현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필자는 디지털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가 변화하는 일련의 모습을 통해 디지털 세상의 변혁을 그려보고자 했다. 본서를 통해 디지털 자산이 나와 다른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미래이며 원한다면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빨리 자각했으면 한다.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실은 이미 우리 곁에서 구체화되는 미래를 배우고 그 변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어떤 이는 이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얻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갖추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디지털 자산이 우리의 삶에 각자 어떤 의미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 상상해보며 본서를 시작한다. 저자 정구태. 3부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디지털 자산. 디지털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 2020년에 갑자기 닥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우리를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으로 밀어넣었다.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1990년대 이후로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디지털 경제도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됐다. 디지털 경제란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모든 경제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로의 가속화는 인류 사고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시켰다. 흔히 언택트라고 일컫는 비대면 문화의 빠른 확산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융합한 혼합현실이 발전했다. 이를 확장현실이라고도 하며 우리 삶의 빠른 속도로 정착하고 있다.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열린 미국의 유명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콧의 가상 콘서트는 전 세계에서 무려 약 123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정도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하기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열렸던 콘서트가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것이다. 과연 과거에 1,000만 명에 가까운 모든 서울 시민이 동시에 모이는 콘서트를 상상이나 해봤을까? 이로 인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도 더욱더 주목받게 됐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메타버스가 가상세계를 대표하는 단어라면 우주산업은 현실이다. 물론 우주개발도 언젠가는 우리 앞에 올 미래지만 그간 대중들의 인식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등 최고 수준의 IT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기업들이 우주기술 개발에 속속 뛰어들면서 우주산업은 현재 가장 뜨거운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우주관광, 우주개발 등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메타버스가 우리의 사고를 수평적으로 확대했다면 우주산업은 수직적으로 증폭한 것이다. 메타버스와 우주산업은 디지털 경제의 확장판이다.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를 위한 핏줄과도 같다. 디지털 경제의 핏줄로서 디지털 자산이 메타버스와 우주산업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AR, VR을 넘어서 메타버스의 세계로. 2021년 3월, 일명 초통령 게임이라 불리는 로블록스가 미국 뉴욕 증시 상장에 성공했다. 기업 공개 첫날에만 주가가 54%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단숨에 약 380억 달러, 하나로 약 43조 원으로 뛰어올랐다. 이는 전통의 글로벌 대표 게임사인 일렉트로닉 아츠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로블록스는 2020년 한 해에만 일평균 접속자 수가 전년 대비 85% 정도 증가한 약 3,520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미국의 9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의 75% 이상이 최소 한 번은 로블록스를 플레이한 결과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1억 5천만 명으로 하루에만 약 4천만 명의 이용자가 로블록스 플랫폼에 접속한다. 로블록스는 플레이어가 자신만의 캐릭터, 즉 아바타를 만든 후 3D 가상세계 속에서 다른 유저들과 상호 교류하는 게임이다. 아바타들은 이 가상세계에서 어드벤처, 역할놀이, 액션 슈팅 등의 전통적인 게임 분야에서부터 콘서트 관람, 테마파크 체험, 문화공연 등 현실 세계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로블록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처럼 게임을 넘어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 메타버스가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공간을 의미한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메타버스에 접속한 게이머들이 다른 유저들과의 교류를 통해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다. 로블록스는 플레이어가 직접 게임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플레이어가 만든 게임을 이용할 수도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다. 이용자이자 창작자가 되는 양방한 게임은 로블록스와 함께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로블록스가 이들과 다른 점은 로벅스라는 자체 화폐를 발행해 메타버스 안에서 경제활동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로블록스 유저는 로벅스로 각종 아이템이나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고 자신이 만든 캐릭터, 패션, 감정 표현 등의 아이템을 판매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100 로버스는 약 1.2달러 정도인데 로블록스 개발자는 100 로버스당 약 35센트의 수익을 배분받는다. 전 세계에 있는 약 125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2020년에만 로벅스로 약 3억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3,720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미국에 로블록스가 있다면 한국에는 제페토가 있다. 아시아의 로블록스로 불리며 2018년 8월에 출시된 제페토는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제트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전 세계 약 2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제페토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아바타를 생성하고 메타버스를 체험할 수 있다. 전 세계 165개국에 진출해 약 90%가 글로벌 이용자이고 80% 이상이 10대일 정도로 빠르고 감각적인 글로벌 플랫폼이다. 제페토는 2020년 9월에 국내 유명 걸그룹인 블랙핑크와 미국의 댄스 가수 셀레나 고메즈가 함께 출연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 약 1억 뷰 이상을 달성했다. 이를 볼 수 있는 제페토 월드에는 140만 명 이상의 유저가 방문했다. 방탄소년단도 팬미팅, 팬사인회 등을 제페토에서 개최했다. 이처럼 제페토는 아티스트를 활용해 성공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제페토의 인기는 자신만의 아바타를 생성해 아이돌 등의 타인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인기 덕분에 구찌, 크리스찬 루브탱 등의 명품 패션 브랜드를 비롯해 푸마, DKNY, 마린세르 등이 발빠르게 제페토에 들어와 시장을 선점하고 10대의 눈높이에 맞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제페토는 2020년 4월에 출시한 제페토 스튜디오를 통해 이용자가 상하이 옷, 신발, 양말 등의 패션에서부터 공간 설계, 영상, 음향 등의 아이템을 직접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크리에이터 가입 수만 해도 약 70만 명, 등록 아이템은 약 200만 개, 판매 아이템은 약 2,500만 개에 이른다. 로블록스의 로벅스와 마찬가지로 제페토 스튜디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따로 있는데 바로 잼과 코인이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디지털 자산과 연계성이 크다. 로벅스나 잼은 아직 게임 플랫폼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지만 디지털 자산으로 진화한다면 타 플랫폼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화폐나 자산이 될 수 있다. 즉, 로블록스 플랫폼 안에서만 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의 역할을 넘어서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등의 플랫폼과 제휴해서 쓰일 수도 있다. 좀 더 나아가 현실 세계에서도 크리에이터가 만든 굿즈를 거래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NFT에 투자하는 화폐로도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세계에 너무나도 익숙한 Z세대는 디지털 자산의 매매, 거래,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다. 이는 로벅스가 단순한 게임머니를 넘어서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앞으로 제페토는 블랙체인 게임 플랫폼인 더 샌드박스와 협업해 게임 아이템, 장비, 의상을 NFT로 활용할 계획이다. NFT를 매개로 일종의 디지털 평행 우주를 구현하겠다는 목표인데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세계관, 즉 제페토와 더 샌드박스를 NFT로 연결해 상호 운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실제로 더 샌드박스는 제페토 NFT 970개를 최초로 발행했으며 이는 더 샌드박스가 발행한 디지털 자산인 샌드 토큰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향후 더 샌드박스가 제공하는 NFT 제작 도구인 복스 에디스로 만든 제페토 NFT를 활용해 전시, 게임 제작 등에 이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는 오프라인 공연 개최에도 큰 차질을 주었다. 2020년 말에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라는 신곡을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발표했다. 이처럼 국내외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자신만의 창작 활동을 펼쳐가고 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이를 통해
현실 세계 사람들을 계속 불러 모으고 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 특히 NFT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메타버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양한 창작 활동들이 그 속에서 탄생하고 소비자가 이를 기념하고 구매하고 싶다는 욕구도 더욱더 커지기 때문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아티스트가 자신의 창작물을 NFT로 만들 수도 있고 일반 이용자까지도 크리에이터로 나서서 자신의 캐릭터, 개발품 등을 NFT로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NFT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벗어나 현실 세계에서도 거래될 수 있다.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가 만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도 메타버스와 만나 메타버스 2.0으로 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